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오늘은 우주, 방산 분야의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산 우주 항공 쪽에 또 1위를 차지하셨는데 수상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매번 나오던 자리인데 네. 또 이렇게 상 받고 나오니까 대접이 다른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더 정확한 분석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렸거든요. 방산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합 분석을 의뢰를 먼저 드렸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산 업종의 강점은 빠른 납기 대응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체계화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선진국 대비해서 수출 이력이 다소 짧을 수 있다는 점, 기술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은 전쟁 이후에 수요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협력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종전 시에는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지역별로 무기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방산 업종에 관련된 현안부터 살펴보자면은 대내적인 현안을 보자면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섣불리 행해져서도 안 되고 상당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산 업종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진보 정권에서는 항상 이런 논의가 있어 왔고요. 네. 국방 주권이 국가의 주권이랑 연계가 된다라는 관점이고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전작권을 환수를 해야 외교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런 게 입장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안보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짐을 더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추진은 될 수 있어요. 다만 국내 방산업체들이 예전에는 국내 투자들 전작권이 환수되면 당연히 국내 국방력이 증가를 해야 이런 게 백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출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부각은 될 수 있지만 방산주에 미치는 주가 영향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야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방산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기도 했고 1988년 이후로 러가 미국 영토에서 회담을 하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상징성이 되게 크고요.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지역은 그걸 회피해서 미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중요한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3자회담에 참여할 것인지인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도 의견이 다양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상징적인 포인트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구체화된 내용들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가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수합 분석에서도 지금 기회 요인으로는 전쟁 이후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종전 시에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협상과 관련된 미러 정상회담의 협상과 관련된 시나리오별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따로 세워본다면 어떨까요? 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이런 상황들이 잘 전개가 돼서 평화가 오는 그런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이 부분들은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당선될 때도 얘기가 있었고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논의들에 통해서 뉴스로 이제 방산주의 부담을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더 나중에 중장기적인 상황들은 살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협의는 하되 어떤 조건들을 계속 붙이면서 국방 투자는 이제 줄어들지 않는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협상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해서 서로 간에 그 각을 더 세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방산주가 뭐 더 단기 상승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몇몇 기업들이 다소 아쉬운 실적을 내기는 했잖아요. 네. 각각의 대표적인 기업별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폴란드에 수출하는 업체들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은 긍정적으로 잘 나왔고요. 네. 다만 개별 이슈들이 영향을 좀 줬고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은 다소 약간 아쉬운 실적이었는데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개별 이슈로 생각했을 때 그 전에 중동의 문제들, 이스라엘이랑 이란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고 이런 이슈들이 방산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높았고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작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었던 거고요. 중장기로 보면은 이게 단기적인 조정 양상 정도로 실적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수주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또 기대치를 웃돌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요. 이거는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계속 매출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마진 또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기, 두 분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회성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상반기에 비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폴란드 수출주들은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하반기에 매출이 좀 집중되기 때문에 네. 개선이 될 것 같고 넥선이나 하나시스템도 좀 올라오는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방산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수출이 확대되고 마진도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개 회사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상반기에는 국내나 해외에 수출 물량이 좀 적었었는데 이게 연간으로 계획이 원래 하반기에 많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올라올 것 같고 LIG 넥스원도 내부적으로 계획한 실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높아졌던 부분들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는데 하반기도 예상하는 수준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도는 될 것 같고 하나시스템은 좀 변동이 있겠지만 하나시스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주 같은 경우에 100조 말씀해 주셨었나요? 네, 요거 네. 이제 잔고적인 측면에서 예. 100조이고요. 지금 수주되는 파이프라인들은 연간으로 한 20조에 30조 정도 수주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정부가 200억 달러, 네. 대략 한 27조 정도를 올해 수주 목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수준이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단기적인 수준은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중동의 상황이라든지 유럽의 상황들이 정치 경제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외교적인 요소도 작용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변수들 때문에 단기적인 수준은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1년, 2년, 3년을 놓고 봤을 때는 군비 증강 기조의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파이프라인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주는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었네요. 나토가 그리고 2035년까지 지금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당연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없는 안보, 미국이랑 협의하는 것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외교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국방비를 27% 올리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이 같은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한국 국방업체, 방산업체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계속 확대되는 방향일 거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유럽의 상황들은 굉장히 큰 수혜로 작용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유럽 내에서 방산을 계속해서 또 비중을 높여가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유럽 내에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방산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뭐 빠른 납기력이라든지 이러한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지적이고요. 예. 유럽은 분명히 자국 역내 조달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고 싶어하는 입장이에요. 그거를 구체화해서 8천억 유로를 투자하는데 65%를 유럽 역내에서 조달하겠다라고 네. 굉장히 구체화된 계획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35%의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예. 65%도 조달할 수 있는 밸류 체인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납기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을 통해서 전체 세트를 만들 수 있는 이 체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게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그걸 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증설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부품 부족으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아젠다는 제시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당장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거의 한 향후 5년 동안은 이런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유럽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잠깐 또 중동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수출국 이야기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향후에 수출국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더 열려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주요 방산 업체들은 네. 거의 모든 지역들의 국가들이랑 다양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색 국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UAE, 이라크 3국에 LIG 넥스원의 천궁2 체계가 수출 계약을 해서 이미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인 전략적 협의들을 하고 있고 방산 물자들의 수출에 대한 확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남아 지역들은 한국항공우주가 군용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런 수출들이 다져지면서 다른 방산 무기 체계들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도 있고요. 미국 본토에 수출할 계획들도 업체별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최근에 방산주의 조정에 대해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리포트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4.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유상증자가 또 주가 조정에 일부 영향을 줬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해외의 전략적인 투자로 쓸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국방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사 전반에 대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중간 지주 역할을 하면서 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의 조정들은 외교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선호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지 다른 종목이 있으신지 최선호주와 차선호주 제시를 해주신다면? 네, 현대로템도 좋게 보고 있고요. 최선호주라고 하면 현대로템을 좋게 보고 네.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차선호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수출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다양한 국가들의 K2 전차 수출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 전차가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 협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확대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8월 방산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것인지 투자 전략과 함께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주시죠. 네, 8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국방 관련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으로 생각하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시장 불안감들이 있지만 중장기로 분할 매수를 해간다고 하면은 종전을 한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안타깝지만 이런 기조들이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방산 우주 쪽에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